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박기태입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는 모형 위주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초기에 저는 우선 사이트 주변 시설과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과 사이트를 포함하여 주변 등고가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느끼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이트는 대구미술관과 대구육상진흥센터 사이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고 저는 재미있고 좋은 공간을 계획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례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사이트에 맞게 적용해 보았고, 위에서부터 중앙광장형, 밀집형, 분동형으로 나눠 매스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매스를 선택하고 결합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온 하나의 유형을 이제는 좀 더 큰 스케일로 제작하여 상하부 매스의 길이, 두께, 층수 등과 같은 디테일한 매스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매스 스터디를 거친 후 내부 공간 계획을 위해 판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내부 공간과 함께 코어의 배치, 외부 매스의 추가 조정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내부와 외부의 계획이 끝난 모형으로 좀 더 큰 스케일로 제작하여 인면과 조경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매스의 수정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계획된 내부 공간 중 본 모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전시 공간을 확대하여 만든 실내 모형입니다. 자연적인 등고를 실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점점 레벨이 낮아지는 것이 이것의 특징입니다. 본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특징으로는 레벨이 낮은 위치에서 보는 미술관은 상부 매스가 떠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부에는 등고선에 순응한 건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자연 중심적인 자연 등고선과 인간 중심적인 도로선을 살려 상하부 매스에 적용하고 전혀 다른 두 특징을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패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정채민입니다. 제가 설명할 프로젝트는 예술문화복합시설인 라온마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59 일대에 위치한 8,620제곱미터 규모의 사이트에 설계하였습니다. 사이트 주변을 보면 학교 시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적었습니다. 주변 대학교에는 대학로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젊은 층들이 모여 놀 공간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이트 인근에는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예술고등학교인 경북예술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공연장, 악기사, 레슨실, 연습실 등 다양한 예술 문화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예술 관련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 문화에 쉽게 접근하며 함께 모여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 문화 복합시설인 라온마루를 설계하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사이트의 특징은 남북 방향으로 길며 사이트 내 10m의 등고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벨에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입 레벨을 설정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10m의 등고차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방향으로 긴 매스가 깔리고 그 위로 도로축의 수직된 축을 사용한 8개의 매스를 볼 수 있습니다. 8개의 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면 디자인에서 저층부는 유리 재질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이드하게 하여 공통 부분의 경계를 흐려주었으며 상위 8개의 동은 솔리드하게 디자인하여 8개 동의 볼륨을 시각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동들은 세로선을 부각시키고 중앙 2개의 동은 솔리드한 느낌을 주어 매스 전체의 무게감을 잡아주었습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대극장 인테리어 모형입니다. 일반적인 극장과는 다르게 무대 위에 큰 창을 주어 밝고 트인 느낌을 줌과 동시에 서쪽으로의 뷰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톤을 아이보리 계열을 사용하여 밝게 하고 우드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실내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나머지 라온마루의 자세한 설명은 패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이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작품은 경주의 출입구로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경주 톨게이트를 재건축한 것입니다. 기존의 톨게이트는 단순히 요금소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성에 비해서 단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여 장시간을 운전해서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주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주 톨게이트로 향하면서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건물을 배치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고 휴게소가 근처에 있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대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변 대지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건물 및 동선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에서도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 메스의 높이를 조절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주변 대지의 특성에 맞는 외부 프로그램의 배치입니다. 밖과 인접한 곳의 대지에는 산책로, 언덕 정원, 텃밭 등 녹지 공간으로 구성하여 대지의 특성과 작품이 연결될 수 있게 했고, 강과 인접한 곳의 대지는 분수, 광장, 호수, 습지원 등의 수공간으로 구성하여 이 공간에 들르는 사람들에게 힐링 공간이 제공될 수 있게 했습니다. 메인 건물에는 외벽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건축적 산책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할 때도 다양한 높이에서 진입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수평적인 동선을 가진 기존의 식물원과는 달리 수직적인 동선의 형태로 만들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층에서든 다양한 관점으로 식물원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을 볼 때에는 동선의 흐름에 특히 유의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김성희입니다. 제가 졸업작품으로 설계한 작품은 대구 어린이회관 재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사이트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 어린이회관 부지입니다. 대지를 중심으로 자연 환경이 풍부하고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은 1984년 개관 이래 34년 동안 대구 경북 어린이들의 현장학습과 주말 나들이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리모델링 없이 유지된 건물은 굉장히 낙후되었고 현 시대에 맞지 않은 체험, 놀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동 혐오의 정도는 심해져 아이들과 마음 놓고 뛰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구 어린이들의 놀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 어린이회관을 새로운 놀이 체험 공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이트에 위치한 범어산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대지와 건물 전체를 경계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입니다. 각 프로그램 동마다 큰 메인 중정을 가지게 되고 중정을 통해 실내로는 자연광이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아이들은 건물에서 중정으로 나가 나무와 햇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인지, 신체, 예술, 자연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각자 특색 있는 공간을 꾸미고자 하였습니다. 단면도에 나타나듯 전체 건물을 자연스러운 등고에 맞춰 배치되었고 범어산이 내려오며 건물을 형성하듯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습니다. 자연과 하나된 건물을 주된 컨셉으로 하기에 모형 자체도 등고와 건물, 대지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이소연입니다. 제 사이트의 면적은 약 3,600m 제곱으로 울산광역시 태화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태화강은 강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또는 건너편의 심리대숲이나 국가정원을 보러 오는 주민들 및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넓고 잘 조성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거나 야외 전시를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야외 공간에 비해 실내 공간과 문화시설 및 휴식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이트 바로 옆에 태화강 전망대가 위치해 있지만 태화강에 오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이용하게 하기 위한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울산 사람들 및 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전망대 겸 휴식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제시합니다. 제 사이트는 남산 뒤쪽에 위치한 주거단지에서 남산의 산책로를 통해 태화강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이길 정도로 쓰이고 있던 공지였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의 특성을 살려서 기존의 길을 이용하던 사람들을 위해 사이트 안에 건물을 가로지를 수 있는 산책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이트의 북쪽과 남쪽 부분에만 길과 인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길을 걷다 대지 또는 건물에 진입할 때 대각선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준으로 건물의 축을 잡게 되었고 컨셉과 매스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스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북쪽과 남쪽의 뷰를 보기 위해 가로로 긴 한 덩어리의 매스 형태였는데 대공간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과 산책로를 위해 가로로 긴 두 덩어리의 매스로 분리시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야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대지 길이 안에서 최대한 많은 뷰를 담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매스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접어 재밌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매스를 4m 등고에 따라 쌓아 올려서 매스 위치 공간과 위의 공간, 사이사이 공간 등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출입구는 비교적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전시 공간과 산책로와 인접해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오픈 공간을 분리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도면이나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패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오지연입니다. 저는 졸업작품으로 수유일동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주거복지시설을 설계하였습니다. 제목은 수유 그곳에 머무르다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은 문화, 복지, 교육 등 다방면에서 높은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주거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서울의 부족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이트로 선택한 수유일동은 저층형 노후화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존의 수유일동에 거주하고 있는 연령층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주변에는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서울의 다른 곳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여 청년층의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인근 대학가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의 매스는 채광과 향을 위해 매스는 일자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르게 꺾여져 있지만 가운데 이어지는 브릿지와 필로티, 매스 형태를 통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동 간격을 고려하여 모든 집에 골고루 채광을 주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를 스텝 형식으로 하여 매스가 점점 줄어드는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매스 과정을 통해 가장 큰 특징은 가구마다 개인의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 큰 3개의 중정을 형성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층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옥상 조경을 통하여 매스의 형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유닛들은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은 형태의 유닛들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유닛들을 골고루 섞어주어 매스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보았습니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뿐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된 편의시설로는 외부의 중정뿐 아니라 도서관, 보육시설, 헬스장을 시작으로 개인 스튜디오, 스터디룸 등 대여 공간을 통해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주변에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시설로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외부 인면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로 원목의 느낌을 살려주었으며 실내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 곳곳에 나무를 심어주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형태가 아니라 누워서 책을 읽고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등 독서라는 것이 일상에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잔디 매트를 깐 형태로 디자인해보았습니다. 이렇듯 외부의 디자인뿐 아니라 실내 복지시설과 유닛 디자인을 통해 잠만 자는 집이 아닌 누군가를 초대하기에 좁고 부족한 공간이 아닌 오랜 시간 머무르고 싶은 개인의 휴식 공간이자 타인을 초대하고 싶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주거복지시설인 수유 그곳에 머무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김지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작품은 톰 브라운 사옥 설계입니다. 청담동 명품거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패션 특화 지구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 명품 시장 규모는 전년도보다 4.7% 증가한 규모로 전 세계 8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20, 30대 밀레니엄 세대의 명품 구매의 성장이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의 트렌드로 변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매장들이 많아지고 높은 임대값으로 청담동 명품 매장의 폐점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청담동 명품거리의 주 고객층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집객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문화예술시설을 사옥과 결합하여서 집객성을 높이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옥은 브랜드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자 브랜드의 철학의 강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과 예술이 결합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는 것처럼 사옥과 예술이 만나면 브랜드 디자인을 완성하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획한 톰 브라운 사옥은 문화예술시설과 오피스시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문화예술 전시회를 통해서 몸소 체험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인면 디자인의 경우에는 톰 브라운에서 나타나는 직선적인 것을 수직 루버를 통해서 나타내었고, 실내에 가장 특징적으로 잡은 것은 아트리움입니다. 중앙 아트리움으로 계획하여서 실내에 자연 채광을 유입하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브랜드 체험관, 플래그십 스토어, 전시회, 오피스 시설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시설이나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것이 아닌 머물러서 톰 브라운 사옥 설계를 통해서 침체된 명품 거리의 활기를 조성하고 단순히 쇼핑의 목적이 아닌 머무르고 즐기는 공간으로서 장소성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패널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맥입니다. 흐름을 뜻하는 맥은 과거 서부 경남이 중심지이자 대표적 상업도시인 진주의 영광과 생동감을 이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상업도시로서의 돈의 흐름, 도시를 가로지르는 남강의 생명적 흐름과 도시 중심지였던 진주성의 역사적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부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하며 진주성과 진주교 사이의 일대입니다. 진주는 도시를 관통하는 남강을 기점으로 발달하였으며 과거 여러 문헌과 그림을 통해 입지적 장점과 그로 인한 부유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주성은 고려의 토성부터 조선 후기에는 진주성 북측의 대사지에 아우르기까지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사지와 남강은 훌륭한 교통수단이자 농업에 있어 잉여 생산물의 축적을 가속화시켜 조선 최초의 상주상인의 등장에 이릅니다. 진주시는 서부 경남의 중심지로서 상업, 농업뿐 아니라 비단을 비롯한 직물공예와 진주 건무 등의 예술 분야 또한 매우 앞서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서부 경남의 중심지가 일본과 가까운 항구도시 부산으로 바뀌게 되며 급속도의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내성을 비롯해 삼겹이었던 성곽은 모두 허물어져 외성 없이 내성만 남게 되었으며 그마저도 일부분을 허문 뒤 성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내성 내의 모든 집들을 철거 후 진주성 내성을 복원하였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주성과 진주성 일대는 도시 중심지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중심지와 진주의 서측으로 발달되는 주거 중심지와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동측으로는 혁신도시 개발과 LH 본사 이전으로 인한 도시 중심지의 양분화는 진주성 일대의 슬럼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진주성 일대와 유등축제 기간을 제외하면 방문객이 전무한 진주성을 되살리기 위해 진주성의 서측과 동측에 위치한 이들이 모두 오고 싶어하고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 대형 복합시설의 일종인 백화점을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매스는 부지 내에서 발굴된 고려시대의 토성과 조선시대의 석성을 복원하여 건물 내부로의 자연스러운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외부의 건물을 휘감아 올라가는 램프를 통해 전망대, 산책로, 조깅 코스로서의 역할과 백화점 소비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꾀하였습니다. 외부로의 개방감은 북측으로는 최대한 줄이고 진주교와 진주성이 접한 곳은 타일 규격에 맞는 디자인된 창을 통해 솟아오른 석성에 박힌 보석의 원석들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모형과 콘타가 내포한 내용들은 병풍은 과거 진주의 역사, 영광된 순간을 의미하며 아크릴 콘타가 가진 의미는 맑고 깨끗한 도시의 내부에 깊게 스며든 경제적, 문화적 쇠퇴가 암처럼 펴진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엽전의 경우 과거 남강이 주었던 풍요로움이 이제는 선정된 부지로 몰려드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저는 영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담은 졸업작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영화는 현대인에게 있어 빠질 수 없는 문화생활 중 하나이며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남구 대명동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현재 공연의 거리로 작은 소극장들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공연과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영화관, 도서관, 카페, 식당, 공연장, 전시관, 사무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대지의 고저차 차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출입구 형성과 자연스러운 동선의 연결이 이루어지게끔 하였으며 상층부 출입구에는 큰 마당을 두어 휴식을 제공하며 또한 거대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직 동선의 일부 공간은 변화되는 공간의 느낌을 주기 위해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은 동선의 연결뿐만 아니라 휴식의 공간과 더불어 야외 상경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영화관은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영관의 공간적인 특성상 하부가 비게 되는데 이 공간을 데드스페이스로 두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여 조금 더 다이나믹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은 1층부터 3층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조금 다른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층은 상부에 주 출입이 되는 공간이자 커다란 야외 공간이 있는 동선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5층에서 7층은 공연장이 있어 주변의 공연의 거리에 더욱 활기를 불어줄 수 있으며 공연에 필요한 연습실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식당은 6층에서 7층에 있으며 개구부를 넓게 열어주어 외부와 내부의 모호한 느낌의 공간으로 개방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층과 9층은 전시관으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3개의 큰 덩어리들이 수직 수평적으로 점차 쌓여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측의 상층부의 볼륨은 무게감을 주기 위해 어두운 색상을 채택하여 아래로 갈수록 점차 색이 연해지도록 하여 최하부는 커튼홀로 투명성을 주어 좀 무게감 있는 메스를 더욱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김민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 남구 대명 2동에 위치한 문화시설입니다. 대명 2동은 예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만 동서간에 불균형하고 전체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대명 2동의 문화시설을 통해 동서의 불균형된 예술 인프라를 연결시키고 기존 건물과 재개발된 아파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은 문화를 다시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 3개의 건물로 나뉘고 북쪽 건물은 전시, 남쪽 2개의 건물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출입구는 아파트 서쪽에서 연결되는 횡단보도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입면은 라임스톤과 알루미늄 패널을 통해 메스를 분리해줬고 사이에 유리를 통해 오픈된 공용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단면에서는 다양한 전시 공간과 공연 공간, 계단을 통해 제공된 여러 공용 공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단을 통해 3개의 메스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샷에서는 전시홀 공간으로 홀의 역할뿐 아니라 강연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샷에서는 전시 건물의 옥상 정원으로 휴게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시에 맞게 정적인 공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동쪽 계단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며 내부 홀을 볼 수 있고 공연 공간과 연결을 해줍니다. 모형을 통해 전체적인 주변 건물과 재개발 아파트와의 연결, 주변과의 연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조소윤입니다. 다시 여기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쪽방촌 거주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입니다. 이 프로젝트 또한 서구 비산동 일대에 시행하고 있는 뉴딜 사업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 북쪽과 동쪽으로 20m 이상의 대로가 남쪽으로 달성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대지 안에 소로를 통해 주거동과 교육동으로 메스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유닛을 조합해 입체적인 인면을 표현해 보았고 발코니에 슬라이딩 루버를 설치해 필요에 의한 충분한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따로 없는 이곳에서 주민들은 주거동 내에 위치한 2개소의 넓은 코어에 모여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소외된 시선 속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쪽방촌 거주 노인들을 다시 품어 주거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생계에 도움이 될 기본적인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이유송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이 작품은 다운제라고 합니다. 다운제란 모든 좋은 일이 다 오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운이라는 순 우리말에 제를 합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 복이 들어온다 라는 뜻입니다. 제 사이트는 경주 황리단길 근처에 위치하며, 황리단길은 급격히 발전한 것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황리단길을 제외한 문화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숙박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인원에 상관없이 개인, 가족, 방문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요리, 공예, 도자기, 전통 의복 체험 등이 있으며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갤러리나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했던 외부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강지원입니다. 졸업작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작품의 주제는 인디펜던트십, 시티 오브 라이트입니다. 바다 위의 배 형상과 능력을 뜻하는 십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뜻입니다. 제 사이트인 위례 신도시는 현재 베드타운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곳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강남을 잇는 위례 신사선이 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아파트 남지가 위치하여 있고 인근에 가락시장과 가락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송파 IC 및 수도권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교통편이 수월한 편입니다. 또한 송파구에서 위례 신도시를 거쳐 성남시까지 이어지는 한천도 있습니다. 위례동 내에는 13개의 학교와 13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사이트 인근에 예정되어 있는 위례중앙역과 버스 정류장 4개의 인접도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저는 현재 베드타운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위례 신도시가 자족 기능이 부족하여 상권이 죽고 있는 상황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며 현재 한국에서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신도시들을 찾아보았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광교와 송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이 자족 기능을 위해서 갖추고 있는 것은 일자리, 즉 사무시설 및 거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규모 기업을 위한 사무실 및 개인 사무실을 배치하였고 거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쾌적한 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를 프로그램으로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스 프로세스를 보시면 부지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진행 초기에는 고층 형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오피스와 도서관을 분리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스 스터디를 진행하며 동을 분리하는 것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한 건물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는 방향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정원을 건물에 배치시키고 조망과 일조를 위해 건물을 발전시켰습니다. 배치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앙 광장을 리뉴얼하여 중앙에 호수를 넣고 자연스러운 동선을 이용함으로써 건물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저층은 도서관과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렸습니다. 1층에는 도서시설, 로비, 카페가 위치해 있고 4, 5층은 개인 사무실로 창업이나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임대 사무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위층은 소규모 기업을 위한 대형 사무실로 세미나실과 큰 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비는 3층까지 상부를 오픈하여 트여있는 공간감을 이끌어내고 1, 2, 3층에서 로비와 중앙광장이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조망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카페는 사무실 직원들과 거주민들이 즐기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밝은 분위기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인디펜던트십 시티 오브 라이트에는 7개의 정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다양한 정원을 지나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에서는 웅장한 건물 외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면도와 중간 광장에서 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김호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작품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동구 버스터미널입니다. 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버스터미널이 이전하고 현재는 대형 버스와 대형 차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형 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혐오 시설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상가, 공연장을 설계하여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매스 형태의 발전은 대형 차들과 일반 주차 시설을 지하로 배치하고 기존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길을 그대로 활용하여 건축물로 유입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채광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동남쪽으로 길쭉하게 대지가 이루어져 대지축에 맞는 건물을 배치하여 채광에 유리한 위치에 배치하였습니다. 건물 두 동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하여 두 건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주었고 큰 창의 전면에 설치하여 웅장한 로비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이트에 건물을 배치함으로 녹지 공간이 부족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물 중간에 가로로 긴 녹지축을 형성하여 자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녹지축과 로비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시설로 신호등과 맞닿는 부분에 계단을 설치하여 건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내부 공간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하였고 그로 인해 다양한 단면의 모습을 설계하였습니다. 녹지 가로축과 중간 로비의 수직축이 건물 중간에 나 있어 채광과 바람에 건물 내부로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엑소노메트리를 사용하여 내부 공간을 표현하였습니다. 공간마다 각기 다른 사용과 형태가 이 건물의 핵심입니다. 색깔별로 공간을 표현하였고 공간마다 쓰임과 사용법을 달리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남현규입니다. 저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남문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남문 2지구 아파트 리노베이션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는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있으며 2, 3, 4지구는 중정형 아파트입니다. 저는 남문시장이 최근에 재개발 사업지구로 들어서면서 재건축이 아닌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은 중정형 아파트를 보존하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매스 프로세스로 우선 2지구 아파트가 1960년대 건물로 주상복합으로 지어졌지만 주거와 1층 상가 쪽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제 역할을 못해서 상인들은 상가가 아닌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서 수평 증축을 통하여 한 층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와 가구 면적을 늘리고 중정을 2층 부분에 확장하여 1층의 시장 중정과 2층 주거민들을 위한 공간을 분리하였고 건물 동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중정형 아파트들과 달리 타워형 주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외장재로는 어두운 계열의 테라코타 루버를 이용하고 안쪽 외장재로는 빛을 반사하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고광택 테라코타를 이용하여 안과 밖의 분위기를 반전되게 하였습니다. 주거 부분은 단층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층, 복층 집으로 이루어져 구성하고 있고 기존 중정형 아파트의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최정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이 작품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변하고 있는 물레동, 낙후된 철공업 공장들의 일터 환경, 공실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물레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이트 조사를 5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와 공장이 어우러져 보였고 그 골목골목에서 걷는 것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방문 이후에는 철강 공장이 반이나 넘게 문을 닫은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이사이 카페나 예술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술 공간도 좋았지만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물레동에는 철강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강업자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길 바랬고 재정비된 일터와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공간들이 생겨난다면 다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철강업자들과 청년 예술가들이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물레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일터 공간 위로 임대주거 공간을 주어 그들이 이웃이 되어 서로 마주보며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이트 내 모듈화되어 있는 블록 위로 금속 세공업자와 청년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건물에 들어와 자발적인 죄수가 됩니다. 하나의 모듈이 완성되면 이 블록 한 모듈은 세포처럼 증식이 되어 전체적인 하나의 물레동, 도시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물레동이 다시 철강업으로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가 물레동에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류수정입니다. 저는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는 송이도의 섬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특히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섬들은 점점 우리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을 끌어들여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송이도만의 특성을 살려낸 리조트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송이도 마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메스는 사각형을 기본 모양으로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게끔 오각형 모양으로 블록을 쌓았습니다. 등고 높이에 따라 뒤로 갈수록 메스가 높아지고 등고에서도 메스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북서쪽으로는 내막봉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는 마을이 있어 마을 주민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수영장, 편의점 등과 같은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들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는 리조트 객실과 레스토랑, 바, 전시공간 등을 배치했습니다. 바다와 산이 잘 보이는 조망권이 좋은 방향에는 제일 기본적인 유닛 A와 B를 배치했습니다. 조망과 향이 좋지 않아 공간 자체에 자연적인 요소를 넣어 새로운 개인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유닛 C가 있습니다. 또 야영장이 위치해 있는 곳에는 캠프를 즐기고 쉴 수 있는 글램핑 개념의 유닛 D가 있습니다. 로비에는 로비의 한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송이도의 특산품 흰색 몽돌과 그 밖의 다른 전시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로비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전시를 관람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송이도의 특산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놀거리 프로그램들로 관광객들을 섬으로 끌어들이고 편의시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송이도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이지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청소년 수련원 설계입니다. 남양주시를 사이트로 잡은 이유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 청소년 수련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현 사이트는 북서쪽으로 의정부시, 남동쪽으로 남양주 시내에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뛰어나 수도권의 수련원 수가 부족한 현상을 해소해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사이트에서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과 전망, 해의 방향 등을 보여주는 사이트 주변을 분석한 다이어그램입니다. 메스의 도출 과정은 사이트의 남쪽 부분을 외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쪽에 디귿자형 메스를 확보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용도에 따라 기숙사동을 분리시켰고 대지 모양에 따라 메스를 꺾은 다음 이들을 브릿지로 연결시켜 개별의 동이지만 내부에서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수련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체험센터 같은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의 본관동에서는 직업체험장, 안전체험장, AI 인공지능 체험 등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그룹 활동실, 북카페, 라운지, 식당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별관동에는 생활관이 위치하여 있어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모형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왼쪽은 본관동으로 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오른쪽 뒤편은 생활관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수련원 특성상 처음 입소할 때 다목적 강당이 모여서 안내를 받아 첫 동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운동장 쪽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정면의 1층부는 필로티로 하여금 운동장 쪽에서 바로 뒤쪽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물 아래로 통과하여 생활관동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며 브릿지를 통한 본관동과 생활관동의 이동 또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본관동 2, 3층의 홀 부분입니다. 각 방이 체험실로 연결되는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휴게 공간의 모습과 1층 출입구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모형에서 보이는 통유리 공간과 외부 공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건축 모형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홀과 로비 실내를 모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모형의 1층 부분에서는 진입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이동하면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이달의 영화를 틀어주는 컨셉으로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지은 졸업작품 청소년 수련원 설계 프로젝트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박건웅입니다. 저희 사회는 늘어나는 수명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미비한 준비로 이를 고령화 시대라고 표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60대에 청년을 맞이하거나 건강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아직 우리는 40년의 시간이 남은 셈입니다. 남은 40년을 살아가기에 40년의 경제활동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제2의 직업과 삶을 준비할 수 있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여가에 대한 교육, 평생교육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노후준비센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준비센터는 대구에서도 중장년층과 노인의 비율이 높은 수성구 황금동에 사이트를 잡게 되었고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대로변으로 서비스 공간과 근린 생활을 배치, 대지 안쪽으로 교육 공간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상층의 중정은 모든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계획하였고 서측은 막혀 있지만 아트리움을 통해 시각적으로 열릴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매스에서 중정을 바라볼 수 있고 브릿지와 외부 공간을 통해 다양한 레벨에서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디귿자형 배치에 수평과 수직의 매스 관입을 중점으로 배치하였고 대로에서의 시각적인 안정감을 위해 강한 수평축을 우선으로 만들고 기능이 다른 매스들을 연결하고 관입시키면서 브릿지와 보이드를 형성했습니다. 노후준비센터를 계획하면서 저는 중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벨에서의 5개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매스와 매스 혹은 매스와 브릿지들이 만나는 부분들을 활용하여 5개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김진희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부지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체육공원, 도서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인접해 있어 복지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달구벌대로 및 지하철 2호선 두류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사이트 주변의 주거 비중이 높아 주민들의 시설을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대지는 8m의 높이차로 인해 주변 시설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지를 8개의 단으로 나누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레벨 차이를 이용해 매스를 형성하고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습니다. 병동 1층에는 장애인 유치원과 메인 로비를 배치하였습니다. 유치원과 로비의 높이차는 창의 계단을 통해 어린이들의 놀이 및 독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층에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치료실과 병동 로비와 급식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상층부의 병실과 치료실을 수직, 수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연결을 위해 옥상 녹화와 인면 녹화를 하였습니다. 옥상의 정원과 벽면의 식재를 통해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를 고려해 설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동 양주장 프로젝트의 김정태입니다. 창원의 창동 예술촌에 위치한 양주장 프로젝트입니다.
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일제시대의 주저세와 일본 청주의 범람으로 주류 문화가 침몰되고 해방 후에도 정부의 쌀 통제로 양조 문화가 계속 퇴화되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창원시에 위치한 창동예술촌 일대입니다. 창동예술촌에는 술의 역사를 간직한 낙동 양조장의 굴뚝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동예술촌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층고가 낮고 작은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존재하여 일제시대의 특징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난잡하게 배열된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건물을 계획할 때 9m에 맞춰서 그리드를 짠 후 동선을 고려한 메스를 배치하고 메스 내에서 썬끈으로 동선을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후 나눠진 덩어리들을 동선에 따라 연결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조장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대구시청 리스타트는 신청사가 지어진 이후 후적지 개발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56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시청 부지에 농무가 있는 사람만 오는 공간이 아닌
자유롭게 이용하는 미술 복합센터를 제시합니다. 현 시청 부지와 연계할 수 있는 대구시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간송미술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송미술관 예정지는 접근성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현 시청 부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다양한 문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 방문객의 동선을 시청 부지까지 끌어들인다면 대구 시청 부지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존 미술관은 수장 공간을 위해 지하를 이용하고 넓은 대지를 이용한 저층부의 메스 형태를 주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구 시청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 수장 공간과 전시 공간을 고층부에 계획하고 저층부는 야외와 소통하도록 가벼운 인면을 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세 개 층 전시실 관람 후 옥상 정원이나 로비 등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청의 층수를 조절하며 계획하였고, 빛에 취약한 소장품으로 전시실은 인공 조명을, 복도 및 로비에는 자연광을 유입시키고 최소화한 인면창 대신 천창을 이용해 동선에 자연광을 유입시키려 계획하였습니다. 두 개로 분절된 사이트를 활용하기 위해 위쪽은 정적인 공간, 아래쪽은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프로그램을 배치하였습니다. 정적인 공간에는 강당, 사무공간 등을 배치하고 동적인 공간에는 도서관 및 서점, 판매시설을 배치하여 서로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가면 미술품 보존을 위한 작품 보존실 및 작가들의 개별 작업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4층에 미술관 로비를 두면서 판매시설 및 도서관을 이용한 방문객들이 동선이 직원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 위에 브릿지를 만들어 로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시청 건물의 층고가 낮아 전시실로 적합하지 않아 2개 층씩 오픈하여 높은 층고를 확보하였습니다. 고층부는 강한 인면을, 저층부는 투명한 인면을 사용하며 보행자 레벨에서는 자유로운 공간을, 항공 레벨에서는 무게감 있는 건물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시청 건물의 새로운 중심 코어를 이용하여 고온 미술관의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줄 수 있는 새로운 메스를 추가하여 다양한 층고가 있는 가변적인 현대 미술관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